자, 오늘은 뭐 지난주에 기초검사 좀 했죠. 예,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즘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뭐예요? 무탈이죠. 무탈. 그렇죠. 뭐 요즘 뭐 또 사내에서는 뭐 제일 많이 많은 게 그거라네요. 뭐요? 마스크 끼느냐 안 끼느냐. 별거 가지고 다 싸워요. 그렇죠? 끼면 어떻고 안 끼면 어때요? 그렇죠? 뭐 끼면 뭐 너무 감인 반응한다고 그러고 안 끼면 뭐예요? 또 걱정을 하고요. 하여튼 무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무탈.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내일 뭐예요? 학개론이죠. 학개론은 뭐예요? 학개론은 요거죠.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형평성하고 혈성. 자, 봐봐요. 왜 재미가 없어요? 모든 학문이 의미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학교론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재미가 없느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형평성.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 국가라는 의미예요. 국가라는 의미고 여기 효율성은 뭐예요? 시장이에요. 그러면 학교론도 뭐예요? 형평성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문제거든.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성? 형평성. 읽을 때는 국가, 효율성은 시장. 요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정책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책론. 요거는 뭘로 빠져요? 그렇죠. 시장론으로 빠지니까 이거는 경제의 의미입니다. 경제론이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다 치중한 거예요? 국가. 명박이는 뭐예요? 시장. 그렇죠. 시장을 치중한 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이자 부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책론, 경제론 의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정책하고 경제론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돈. 그렇죠. 돈. 읽어봐요. 돈. 그러니까 뭐예요? 책이 재미없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금융. 그렇죠. 금융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부동산학이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 뭐 이제 학교론에서 나오는 게 부동산 기초를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 필지라는 개념을 잡아주고 이런 걸 잡아주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뭐예요? 정책론. 그다음 뭐가 나오죠? 효율론. 효율성. 즉 경제론은 빠지죠. 금융론. 이 부동산이 얼마나 가는가? 이제 그래서 뭐예요? 부수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간평론이 빠지는 거야, 간평.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봐봐요. 자, 정책, 경제, 금융, 간평, 부동산학 기초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읽을 때 뭐예요? 읽을 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형평성 그러면 읽어봐요. 국가 뭐예요? 정책론, 전체론. 여기 효율성 읽을 때는 뭐예요? 시장, 경제론이죠. 돈 하면 뭐예요? 금융, 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 갈 건가? 간평론. 이렇게 해서 파트가 크게 5파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자, 지난주에 우리 기초공사를 했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베타성. 물건의 특질 중에서 베타성이 있었죠. 베타성이 뭐가 있었어요? 또 다 까먹었다.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자, 공시의 원칙이 있고 또 뭐예요? 일물일건주의가 있죠. 일물일건주의. 부동산은 뭘로 써?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 동사는 뭐예요? 인도로서.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뭐가 탄생하죠? 법. 이게 탄생하게 돼요. 여기 봐봐요. 우리 점유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읽어봐요. 무슨 성이 없어? 베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 자체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유권은 베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점유권과 소유권은 뭐예요? 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혼동,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권과 소유권은 읽어봐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재미가 없어. 그러면 사실 이제 봐봐요.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없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론은 없는 거 없죠. 근데 왜 없는지 이유를 알아봐요. 어선성이죠. 에타성이야. 자 우리 이제 봐봐요. 공부를 할 때 여기 또 한번 봐봐요. 자 99 81이죠.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국어 다녀올 때 어떻게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아요? 99, 81. 그러면 빨리 9를 9번 더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국어당 건반이 온다고. 건반. 그러니까 뭐예요? 요령이라는 거죠. 요령. 그러니까 뭐예요? 99 얼마예요? 81. 그럼 9를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9번 더 하면 그게 81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91, 91은 9, 그러면 92, 18 또 18 욕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18입니다. 자, 그러면 92도 92, 18. 왜 92, 18이냐? 9 더하기 9를 했으니까 가르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령을 알아야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요령이 없으면 어때요? 오늘 공부하도 또 금방 까먹고 또 금방 까먹고 그 금방 까먹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뭐예요? 공부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 요령. 그렇잖아요. 요령이 없어서. 그러면 만약에 2단에 올 때 이 애들한테 9단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봐요. 1은 2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 2 더하기 2는 얼마다? 4.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이제 계산 천천히 이제 한다고. 2, 4, 2, 3은 한참 애가 걸려. 그러면 둘 더하기 6 그런다고. 그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그게 이제 그러면 요령을 알았으니까 어때요? 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이제 잠깐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반복밖에 없어요. 자, 등기법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봐봐요.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잡았죠. 자, 부동산 등기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등기부는 몇 종류예요? 2종류.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래요. 천천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되겠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가 뭐예요? 공시. 한번 읽어봐요. 공시. 그러면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배타성. 그렇죠. 배타성이라는 거야. 배타성. 부동산은 뭘로써? 등기로서 공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하죠? 등기소라는 데 있죠. 누가 해줘요?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죠. 왜 기록이에요? 전산 등기부니까. 그렇죠. 전산 등기부니까. 등기부는 몇 종류예요? 2종류.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왜 기록이에요? 전산 등기부니까. 그렇죠?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요? 접수하러 가죠. 그러면 기록하면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이 어디가 빨라요? 아마 문제가 발생했네요. 뭐예요? 사기꾼이 개입될 틈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요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까지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죠? 사기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럼 뭘로 막아야 돼요? 법으로. 그렇죠? 그러면 법으로 뭐라고 정해놨겠어요? 부동산 등기부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테. 그럼 거꾸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 소급표. 그러면 소가를 여기서 인정하면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다. 어때? X. 기록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면 재밌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생각을 하니까 뭐가 걱정을 하죠.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면역력이 깨져요. 그게 코로나19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깨지는 거야. 면역 체계가. 걱정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요즘 살쪄요, 안 쪄요?
쪄야 돼요. 안 찌면 비정상이에요. 왜? 머리를 쓰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게 뭐예요? 무슨 살이라고 그래요? 고시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시살. 그렇죠. 고시살. 그러면 이제 고시살이니까 뱃살이 늘어야 안 늘어요? 그럼 한 개가 늘면 점수가 이제 뭐예요? 한 15점 올라가는 거고, 두 개가 올라가면 30점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공법을 배웠으니까 시험 끝나고 어디로 가요? 에어로빅 댄스로 가서 뭐예요? 뱃살을 빼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그래? 대수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수선. 봐봐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알고 하면 재밌는 거야. 학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읽어내는가. 해석법학이거든. 해석법학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뭘 알아야 돼요? 등기부라는 요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등기부. 그러면 봐봐요. 등기소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등기관 자체는 안 나와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후경기가 가져야지. 등기부를 알아야지. 등기부는 몇 원화 돼 있어? 요하나.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네. 그렇죠. 그때 그 사람. 자, 그러면 저당권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자,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걸 잡아야 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명인방법에 한 민목은 등기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임목등기부에 한 임목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임목등기는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요. 생각 없는 사람은 이제 외워요. 뭐라고요? 명인방법에 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은 되는데 저당권의 대상은 안 된다. 그러놓고 근데 시험장 가서는 된다. 이렇게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의 요령이라는 겁니다.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그러니까 설사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요령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제 문제 푸는 뭐가 생겨요? 필. 발음이 안 적었네. 필이 뭐예요? 감이 생기는 거야. 감. 이게 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어? 이원화. 그럼 누구 토지? 갑토지. 어느 누구 건물? 갑건물. 등격이 되게 빠르네요. 이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 이거는 토지 등기부. 각각의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어? 이원화. 그럼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저당권.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어라티 1억에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내가 돈을 안 갚아요. 경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낙찰을 받았어요. 누가? 어리 받았어요. 그럼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원래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러면 사회적 개손실이 발생해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을 해놓는 거야. 거기 봐봐요. 토지이니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얘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어른 갑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법정 지상권은 그러면 눈 뜨고 해봐요. 첫 번째 요건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도 건물도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제하죠. 자,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뭐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뭐예요? 임의 경매. 그러면 다섯 번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것.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하나도 외울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생각하면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시험장 가면 빨랑빨랑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러니까 외우라는 소리야. 딴 게 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문제를 빨리 읽을 수 있다면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생각만 하면. 근데 우리 형님은 어때요? 한 문제 그으면서 법정 지상권. 두 번째 1분 지났네. 2분 지났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몇 문제 못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순발력을 발휘해서 외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문제를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다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지워진 시간은 몇 분이에요?
50분, 40분 안에 뭐예요?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기초 체력을 이렇게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봐요. 자, 우리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야죠. 봐봐요. 자, 시험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푼다. 그러면 뭐부터 출발해? 탁 하면 요거는 요렇게부터 출발해야죠. 읽어봐요. 요거부터 출발해야죠. 요게 뭐예요? 한 필지. 어떤 사람은 사각형 걸렀어요. 그쵸? 걸른 거야, 걸른 거. 그러니까 요거는 몇 필지라고요? 한 필지. 그럼 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지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뭐예요? 지적의 3요소. 어떤 사람은 지적의 3요소에 오라니까 요령이 없으니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온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많은 거 등록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발생하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뭐예요? 저 세 가지 요소죠. 이게 재료야, 재료. 저 재료가 있으면 뭘 해 먹을 수 있어? 요리.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지적 공부는 그러면 몇 종류냐? 8종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 하나도 할 게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요령이 있다면 뭐예요? 외울 것도 없다 결론이 거야. 근데 왜 외우라고 그러냐? 빨리빨리 풀게 해서 문제 자체를. 그럼 필지 구성 요소는 뭐예요? 저희 집 주소를 외워요. 뭐라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소재 369번이 집안 대가 뭐예요? 지목이죠. 지목. 요게 뭐예요? 요거 면적. 그쵸? 면적. 이게 뭐예요? 경계. 요게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이름을 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점은 뭐라고 써놨어요? 도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적 공부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러면 부수적으로 무슨 관계? 권리 관계.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여기서부터 자꾸 연습을 하라고, 연말을 하라고요. 내가 설사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한 문제를 맞든 10문제를 맞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주는 건가. 마음의 준비를.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는 이걸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죠. 자, 등기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워보죠. 요거 세워보죠. 요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구. 이렇게 되는 거네. 요거는 표제부죠.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표제부는 그럼 배웠으니까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소유권,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구 기록.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라 그래요. 등기 기록.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읽어봐요. 표제부 정보 자료, 갖고 정보 자료, 얼구 정보 자료.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그렇죠? 이게 바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첫 계약 좋아요? 싫어요? 그래요, 싫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표제부에다 두 기록이 돼 있어. 이게 첫 계약이잖아. 그러면 첫 계약이라고 그러면 돼. 중복 등기라고 그래야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 첫 계약. 등기법은 중복 등기라고 배우는 거야. 중복 등기. 그럼 여기도 몇 기록이 돼야 돼요?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그걸 뭐라고 그래? 자,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이자는 거야. 자, 그럼 잠만히 따져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이 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사실이 표제부가 두 기록이 있다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뭐에 일치해야 돼? 내용에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설사 중복 등기가 됐더라도 내용에 일치하는 게 등기가 유효겠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실체법설. 그래서 표제부 정복 등기는 실체법설에 따른다라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우리 민법에서 배웠잖아. 무슨 법?
실제법, 민법이잖아. 그럼 민법을 해석하는 것은 읽어봐요. 법률행위 내용을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여기가 두 기록이 돼 있으면 그러면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표제부 등기, 표제부 중복 등기는 절차 법설에 따른다. 어때? X 뭐다? 실제 법설. 그렇죠. 표제부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표제부라는 것은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근데 신상이 두 기록이 됐으면 내용이 일치한 게 등기가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법설에 따라? 실제 법설.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이거 뭐 갖고요, 얼고요? 갖고. 그러면 AA로 등기돼 있어. 바로 중복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등기가 원인무효, 부등기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갖고는 무슨 법설에 따른다? 절차법설에 따른다. 먼저 등기가 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이 아니에요? 동일인. 그러면 이거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부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해줘? 등기관.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읽어봐. 등기관 그러면 읽어봐. 직관. 무슨 말서다? 직관, 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은 뭐예요? 뭐가 공부가 뭐예요? 이 사고가 뭐예요? 패턴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럼 표제별은 권리야, 사실이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요즘 제가 뭐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산다. 열받아 죽겠는데 다 걸려라. 구분을 봐. 그러면 형평범 재책이야, 재책 뭐예요? 형법상 뭐예요? 상해죄로 처벌받는 거야, 상해죄로. 그러면 제가 뭐 걸리든지 말든지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걸리든지 말리든지 막 풀고 다니면 뭐예요? 밀필적 고의한 상해죄가 되는 거야, 상해죄. 일종의 그것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상해죄가. 자, 그러면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강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죠. 도자를 건쳐봐요. 걸리죠. 그럼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막아야 돼, 안 막아? 강제해야 돼, 안 해요? 그러니까 며칠? 60일. 그렇죠. 60일에 등기를 강제하는 거야. 갖고 얼굴은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요거는 명의신탁에서 뭐예요? 3년 강제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등기법, 요거는 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서는 몇 년? 3년,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애워서 봐봐요. 표제부는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갖고는 60일, 그러면 봐봐요. 자,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안 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읽어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1개월. 그렇죠. 1개월에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한? 1개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어디에서 연락이 와? 지적소감청에서 어디로? 등기서로. 그걸 뭐라 그래? 등기 촉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으면 촉탁 등기.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다라는 거예요. 자, 재밌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죠. 재미없으면 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건 이제 묶어봐야죠.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 묶으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등기부가 나오잖아. 등기부. 그렇죠. 등기부란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 세 부분으로 편성된 거. 그래서 자, 세 부분. 그러면 요걸 묶으면 등기부야.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 그럼 등기부가 넓어요? 등기부가 넓어요? 등기부가 넓죠. 각각을 뭐라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등기부란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어때? X. 그럼 뭐예요?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세 부분으로 편성된 것.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으로 편성해. 자, 그럼 봐봐. 해리하고 세리가 만나면 뭐가 튀어나와? 사랑이 튀어나오죠. 요즘 반가운 사람 뭐예요? 저번에 이제 제가 악수하자고 그러니까 요즘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래, 이거. 이게 뭔데요? 하트, 그렇죠, 하트예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뭐예요? 반갑다고. 이래야 돼요.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 또.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악수. 장례식장에 뭐 반갑다고 금패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는 뭐라고 읽어봐요? 편성. 이제 숙달돼. 등기부는 편성.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 표제부 1개월 깎고 60일 깎고 읽고 3년 읽어봐요. 3년.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 봐봐요.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어때요? X는 뭐 X야? 여기 봐봐, 읽어봐. 3년, 읽어봐. 장기 미등기자. 이게 3년을 장기 미등기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봐봐요. 명의신탁은 3년, 명의신탁은 3년. 그래놓고 외워놓고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으로 처벌받는다. X! 그래요? 3년인데, 3년은 뭐 장기 미등기자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재미없어? 의미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의미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해리하고 세리를 만나면 뭐가 튀어나와? 사람. 그러면 여기 봐봐요. 편성하고 부동산이 튀어나오면 뭐가 튀어나와요? 이게 물적 편성주의가 타는 거야. 물적 우리나라 등기부는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돼 있다.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그럼 물적 편성주의란 결론 읽어봐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죠? 세 종류, 두 종류가 되죠. 크게 토지와 건물. 그렇죠? 이원화돼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바이러스 먹으면 끝장이잖아. 그러면 요 등기부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관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저래서 이제 봐봐요.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 없어요? 인도가 비위생적이잖아. 되게 비위생적이죠. 원래 비위생적이면 뭐예요? 중국보다는 인도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인도는 코로나19가 없을까요? 걸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3명 나왔죠. 있기는 나오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 뭐예요? 인도 아시죠? 왜 비위생적이잖아. 그러면 왜 없을까요? 일단 기후 때문에 그래. 기후 때문에. 그렇죠? 기후 때문에 뭐예요? 그러면 인도는 뭐예요?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죠.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뭐예요? 강원 다습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얘네들은 채식주의자거든. 채식주의자. 또 뭐예요? 얘네들은 또 좋아하는 건 뭡니까? 카레를 좋아하거든. 향신료.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는. 그래서 그러면 인도는 그러면 자 바이러스는 없는 대신에 뭐는 많다? 장에 탈이 많이 난다고. 그게 뭐예요? 세균이 많이 하는 거야. 세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카레를 그냥 엄청나게 또 먹어댔네. 그래서 카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이게 기후 풍습 때문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후 풍습 때문에. 그럼 이거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파일 복사해놔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복사해놓은 게 뭐냐?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보조 기억 장치.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럼 사실. 갖고 읽고는 권리죠. 여기 봐봐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죠. 그래서 거기서 권리라는 거야, 권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점? 권리증이 돼. 이 권리증이 일종의 무슨 점? 영수증이야, 영수증. 물건 사면 영수증 줘야 안 돼. 그러면 등기 끝나면 영수증 줘야 안 돼. 그게 바로 뭐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가 되는 거죠.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개념이 나오네.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자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를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누가 추가돼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영수증 주듯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 영수증을 준다고. 영수증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야. 한번 봐봐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했죠. 읽어봐요.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A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어. 그럼 A한테 뭘 만들어줘? 영수증. 그렇죠.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받아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어요. 그러면 B한테 영수증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전세권. 읽어봐요. 누가 설정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럼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잖아. B, 그렇죠. B.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 무슨 정을 만들어줘? 영수증. 그렇죠. 영수증 하나 만들어줄 때 그거 하나 못 외워서 외우는 그러면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그 단어를 찾아봐야죠. 읽어봐요. 새로운 그런 단어를 봤더니 보전, 이전 설정이 있네. 그건 뭐 영수증 만들어주는 거네.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외울 게 많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약간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자, 읽어봐요. 또 등기 기록이란 등기필 정보. 읽어봐요. 편성.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거쳐.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갖고 60일 갖고 얼고 잠년. 선생님 왜 그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기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규정을.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 자체는 외워놔야 돼. 이제 외워놓고 의미를 파악해서 써먹을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써먹을 줄만 알면. 자, 이거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자 지웠어요. 자, 영수증이 뭐예요? 그러면 영수증은 재발급을 해야 안 해? 안 해죠. 그러면 우리 봐봐요.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 등기필 정보가 분실 훼손 썼을 때 재작성한다. 어때? X 공짜예요. 완전 공짜. 작년 기출문제들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자기가 의미를 모르니까 뭐예요? 어려운 거고 뭐예요? 의미를 알면 어려울 것도 없다라는 거야. 암기도 없어야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 딱 배울 준비는 뭐예요?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래. 그럼 다시 한번 자 부동산 등기 개념을 재편성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산 등기를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다시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 즉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개념을 재편성했네요. 다시 한번 재편성해 볼까요?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무슨 관계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사실이 많아요? 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뭐가 주야? 권리관계가 주라는 거야. 등기는 주된 관계가 뭐예요? 권리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어때? X. 어디가 많아? 권리가 많았잖아. 여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요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 어디가 많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수적으로 무슨 관계?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또 갖고라 그런다. 소유권. 그렇죠. 읽어봐요. 갖고. 읽어봐.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다.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뭘까요? 다시 읽어봐요. 소유권이란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이게 본권이잖아. 본권. 그렇죠. 본권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물건이네. 물건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권리네. 그러면 소유권은 최종 결론은 권리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니까 문제의 응용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학교론에서 효율성은 그럼 뭐라고 그랬어? 경제, 시장이라고 그랬죠. 형평성, 정책, 그렇죠. 국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학교론 읽을 때 다시 가서 읽어봐요. 그러면 재미있어. 형평성을 뭐로 읽어? 국가, 정책론. 형평성은 국가라고 그랬죠. 효율성은 시장, 경제론이라는 거야. 경제론. 그렇죠. 경제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봐봐. 내일 학교는 예습 좀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습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는 선생님 많이 힘들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듯이. 우리 엊그제 이제 형님이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에 59세였어요. 부선장, 왜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아유, 한 살 더 드셨잖아, 연세가. 그죠? 저도 달라요. 저도 작년하고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건 신체 구조상.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재복습 한번 해보죠. 자, 메뉴 프린트 1페이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그럼 프린트 1페이지. 가로 안에, 거기 연필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전산 등기부 가로치고. 그렇죠. 전산 등기부에서 전산을 가로쳐요. 앞으로 등기부 하면 전산 등기부야. 이제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 종이가 생략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전산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전산 등기부 중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토지.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크게. 토지와 건물과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거 깜지 말고요. 그러면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저당권, 그러면 저 앞에 뭐예요? 자동차 대놓으면 뭐예요? 앞에 뭐 찔러놔? 명함 하나 찔러져 있죠. 자동차 담보대출해 줍니다. 그렇죠. 왜? 자동차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핸드폰도 등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대출까지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핸드폰 대출. 핸드폰 대출까지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 이원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으니까 각각의 등기부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복잡한 문제 뭐가 발생해? 법정 지상권. 이렇게 발생한다.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단 한 줄을 읽더라도 뭔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자꾸 들어야 돼. 습관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 사람하고 봐봐요. 어떻게? 전산 등기부 빌어먹을. 토지 등기부 빌어먹을. 그렇죠? 그럼 빌어먹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빌어먹는 거야. 빌어먹.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다? 이원화. 그럼 배웠으니까 뭐예요? 토지를 뭐라 그래? 자, 필지라는 개념이 이제 뭐다 깔려 있어야죠. 그럼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1부동산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봐봐요. 학교 간 사람은 뭐예요? 학교론을 배웠으면 학교론 선생님한테 학교론 용어로 써먹거든. 어떤 사람 민법을 배운 사람 민법을 저한테 써먹거든. 선생님 오늘 등기 배웠는데 등기 오늘 등기 좋은 일 없어요? 뭐 막 이렇게 써먹더라도 그러면 이제 공법을 배웠으면 대수선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못 써먹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자신 있게 못 써먹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써먹을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이제 자녀 교육을 한번 시켜봐요. 자녀 교육. 그럼 앞으로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읽어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읽어봐요. 읽어봐. 말이랑 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럼 법을 배웠으니까 너 말 똑바로 해. 그러지 말고 너 어사표시 똑바로 해 마.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써먹는 사람은. 집사람은 그러면 애한테 교육시킬 때 뭐라고 시켜요? 말 똑바로 해. 너 애새끼 말 똑바로 해 마.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어사표시 명백하게 해라. 그렇죠? 어사표시. 그렇죠? 어사표시. 자, 그럼 여기 봐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죠. 무슨 표시? 그러면 말을 못해. 무슨 능력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뭐 해야 돼? 무효시켜줘야 되겠죠. 무효 중에서도 무슨 무효가 돼?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절대적 말을 못하는 사람이 뭐에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받아야 돼. 뭐에 대항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절대적 무효란 선이 악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라도 써먹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못 써먹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집에 가서 이제 뭐예요? 우리 배웠으니까 뭐예요? 애한테 뭐만 말 똑바로 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표시? 그거 하나 배움으로써 합격에 더 많은 가치를 까는 거야. 합격하고 안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야.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은 용어를 익히는 거거든. 새로운 문화를 익히는 거거든. 문화 자체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써먹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이제 토지 나와 있네요. 맨 위에 토지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 은평구 엄동 뭐라고요? 서재 107-18이 지번. 자, 맨 위에 있죠. 자, 그럼 그러면 봐봐요. 벌써 이제 느낌을 받는 사람은 여기 봐봐요. 여기가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표제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위에 토지라고 써놨겠죠. 토지 거기 뭐라고 써놨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엄동 107-18.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고 있죠. 그러면 건물이면 뭐라고 나왔겠어?
건물이라고 나와 있겠죠. 토지니까. 토지라고 나와 있겠죠. 그러면 봐봐요. 자기한테 보는, 그러면 요거는 토지가 나왔으니까 무슨 등기부야? 토지 등기부겠죠. 자, 그러면 옆에 가니까 무슨 번호가 있어? 그럼 뭐하고 뭘 생각해야 돼? 아,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 그럼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14자리. 그렇잖아요. 14자리 있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지적. 토지의 고유번호를 배웠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 그러면 봐봐요. 토지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시험 문제가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는 알아둬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 14자리까지는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1150이 뭐라? 1150 찾았어요? 예, 거기가 뭐예요? 그게 전산등기소야. 전산등기소 고유번호야. 전산등기소라고 써요. 전산등기소. 거기 1996 찾았어요? 예, 연도라고 그래. 그게 연도라고 써요. 그러면 거기 101367 찾았어요? 예, 그게 전산 2기 순서라고 써요. 순서.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언제 태어났어? 전산등기부. 자, 정말 은평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10만 1367번째로 전산화됐다라는 거야. 전산 2기 순서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걸 이제 현실에 써먹으려면 봐봐요.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세요. 무슨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래요? 주소 대세요? 그러겠죠. 열람을 보려고. 아니, 저는 주소는 잘 모르겠고요.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은행 직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얘는 소재지번보다 부동산 고유번호도 알고 있네. 아, 그럼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보다. 그러면 1억 구워줄 걸 2억을 구워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나마 사람한테 뭐가 가기 때문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험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네. 지금 무슨 등기부 보고 있어? 토지 등기부.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토지 고유번호는 19자리. 그러면 등기번호,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봤어요. 표제부 뒤에 등기라고 써봐요. 조그맣게 표제부 등기 조그맣게. 자, 옆으로 쭉 오니까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뒤에다 등기 써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 자,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같은 말. 건물이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건물 표시의 등기. 그렇죠? 건물하고 토지의 공통점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등기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하고 부동산 표시 공통점은 표죠. 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여기 옆에다 써요. 그래서 사실의 등기라고 써보라고. 사실의 등기. 그렇죠.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어떨 때는 표제부 등기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토지의 표시의 등기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사실의 등기. 의미는 같은 말이네. 그렇죠. 같은 말이네. 그렇죠. 같은 말. 같은 말. 그러니까 요걸 뭐 같은 말이 아니면 이제 봐봐요. 우리 공법 배울 때, 공법 처음에 배울 때 뭐밖에 기억 안 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사실의 등기. 아, 등기. 아, 지겨워 죽겠어. 그죠? 지겨워 되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잡아놓은, 그러니까 등기부가 기초가 돼야 돼. 자,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첫 시간 시작할 때 등기부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10명 중에 9사람은 등기부를 안 가르쳐요. 등기부를 안 가르쳐. 저만 가르치니까 9사람은 뭐예요? 정상이고 저는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근데 제가 정상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등기법을 배우는데 등기부를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말이 되느냐 생각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정상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면 사람이 배울 때 딴 사람이 안 배웠는데 저만 가르치니까 제가 비정상이거든. 제가 정상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요.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등기부만 알고 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는 포기하지 마. 그럼 10사람은 또 9사람은 또 뭐라 그래? 등기 어려워요. 포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뭐만 해요? 지적만 하세요. 공시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업을 볼 때라도 남들이 노라 그러면 자기가 예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게 계약 하나 쓰려고 예스했을 때 자기는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왔어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 자, 밑에 얼구에 있죠. 얼구 공통점. 자,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 권리라는 거죠.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이 뭔데? 물건, 이익이. 채권, 이렇게 돼.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우리 공인중개사는 크게 물건과 뭐가 있다? 채권. 그거는 권리의 종류라고 그러는 거지. 권리라는 개념이 아니거든.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잡았으니까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갖고하고 얼구. 어떤 사람 봐봐요. 정리정돈하는 사람 봐봐요. 갖고 얼구를 묶으라고 그랬더니 요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묻혀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죠. 딱 보면 정리정돈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요 사이에다 갖고 얼구를 묶어봐요. 요 사이에다 갖고 얼구. 갖고 얼구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네.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 또 어떤 사람은 또 봐봐요. 묶으라니까 갖고 얼구를 묶으라니까 지저분하게 정리정돈이야.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잘하는. 그럼 정리정돈을 했으면 이제 길을 자꾸 닦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등기부의 역할, 즉 기능에 따라서 읽어봐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그러면 무슨 등기라고 그래? 갖고 얼구의 등기. 갖고는 무슨 것?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지상권은 소유권이야, 소유권 이해의 권리야.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얼구 갖고, 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은 갖고,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 그렇죠? 표제부는 무슨 번호에 거기 한번 읽어봐요.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그래서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표제부가 뭐예요? 사실의 등기로서 표시번호가 뭘까요? 표제부에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거. 갖고는 무슨 건? 무슨 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가 뭐예요? 갖고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게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읽어봐요. 또. 자, 소유권과 소유권의 다툼이 있을 때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어때? X. 자, 갖고,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렇죠.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과 지상권의 다툼이 있을 때. 읽어봐요. 갖고, 이거는 얼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제 바로 외운다고.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래서 차차 세운다고. 그래서 같은 거 그러니까 동순, 별점 이렇게 온다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거 그랬더니 동구 그랬더니 같은 동네인 줄 알아요. 같은 동네인지.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봐봐요. 갖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무슨 번호에 따라? 순위번호. 얼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있을 때는 순위번호, 같은 거니까. 갖고하고 얼구의 다툼이 있을 때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뭐가 접수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있네요. 읽어봐요. 더 갖고라고 그런다. 이때는 물건이라고 그래야지. 이거는 물건. 자, 물건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접수가 먼저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야. 물건과 물건은 물건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물건은 무선적 혈액이 발생한다. 우선적 혈액이 있죠.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 그렇죠. 물건이 우선이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 X. 뭐예요? 대항력을 갖춘 채권이라면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재밌죠. 연결이 되니까.
외울 것도 하나도 외울 것도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외울 거는. 그러니까 천천히 가요. 나는 7.5를 맞더라도 자신감은 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으면 72.5가 되는 거야, 72.5가.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를 보므로써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라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급급해가지고 뭐예요? 7.5 나면 언제 62.5로 올라가냐 걱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기틀을 짜가는 거예요. 기틀 쌓이다 보면 나에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이제 틀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표제번호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제번호 얼굴도 전이번호.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갖고 하면 소유권. 소유권 하면 갖고 그렇죠. 갖고 전세권 하면 얼굴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공통점은 권리 그렇죠. 공통점은 물건 그렇게는 물건 그렇죠. 물건은 공통.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몇 개월?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갖고하고 얼굴은 그러면 봐봐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는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막아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표제문은 몇 개월? 1개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돼 있어. 이혼하.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강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번 변경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일가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 몇 개월? 1개월이네. 그럼 멸실 등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그렇죠.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잖아. 다음 중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여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관계는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그럼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니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어때? X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승낙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 때문에 승낙서를 이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뭘 붙여? 인감증명.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이 아니에요. 몇 개월짜리를 갖다 3개월이죠. 주민등록등본도 몇 개월? 3개월이죠. 이월기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6개월짜리를 해서 그러면 등기한이 뭐라고 그래? 각하. 거부하게 되는 거야. 각하. 그러면 또 각하 그러니까 뭐 자기 높여서 부르는 줄 알고 각하. 그렇죠. 그러면 각하도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등기한이 거부하려면 규정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9조에는 11가지 각하 사유를 두고 있다라는 거야. 각하 사유. 근데 봐봐 6개월이 인감증명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서 근데 등기한이 등기를 썩 해줘버렸어. 썩 해줘서 해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래서 뭐해? 너 똑바로 해, 인마. 너 똑바로 해, 너. 인감증명 3개월짜리 6개월 했는데 너 그딴 식으로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못 사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제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남양주에 살고 있어.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공신 선생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포 등기소에 왔어요. 왜 우리 동네에 와요? 남양주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세요. 무슨 위반이야? 관할 위반이야. 그럼 절대 무효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관할 지역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관할 지역에 해서. 관할 지역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몇 호야? 1호가 되는 거야. 1호. 자, 등기 안 된 걸 등기해서 몇 호? 2호라는 거야. 2호. 그러면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야.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하니 그냥 죽여버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등기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요. 해서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봐.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하니 직권 말소하면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러워. 뭐하러 가? 등기한한테 삿대질하러 가든. 너 똑바로 해 인마.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이신청이래. 삿대질이 무슨 신청? 이신청. 그러니까 별 게 없다라는 거야. 결론 다 배운 거야. 이제 다 배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가 문제에서 의미를 해석할 때가 이제 중요한 거지. 등기법 진짜 쉬워요. 지적보다 더 쉬워. 지적보다. 그러니까 틀만 잡아놓으면. 근데 지적은 뭐 안 해오면 끝장이야. 왜? 사실관계니까. 사실관계는 딱 규정해 놓은 것만 딱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적은 안 해오면 빵점.
등기는 안 해오더라도 이해만 되면 12개 중에 10개는 맞출 수 있어. 이해가 되면. 근데 지적은 안 해오면 빵점이야. 빵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큰 틀을 잡아놓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복수.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 갖고는 권리, 소유권이죠.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죠. 가등기는 가등기는 권리죠.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된다. 어때? X. 가등기는 소유권이라면 갖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면 얼구죠.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 얼구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해. X죠. 갖고 또는 얼구야. 가등기는 임시가짜죠.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있는 거 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에다 신상에다가 무슨 가등기를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제 써먹을 준비를 하라고. 미리미리. 뭐죠?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